오전 11시에 차를 뽑았습니다. 지금 오후 3시경이에요. 차 뽑은 지 4시간. 운행거리는 60km 달렸어요. 앞에 가던 차가 왜 멈추지? 나도 멈췄어. 그런데 에라 아이 뭐야 이거 후방 영상. 자 앞차가 멈추길래 나도 멈췄어요. 그냥 나는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뒤에 오던 차가 우와 새 차인데 헤헤. 오전 11시에 출고받았고요. 4시간 만에 사고 났고요. 이거 차 고치는 거 말고 차 바꿀 수는 없나요? 새 차로 바꿀 수는 없나요? 안 바꿔줘요. 네, 안 바꿔줘요. 탁송 중에 차를 이제 아직까지 인도 받기 전에 갖고 오다가 사고 나면 탁송 업체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그리고 새 차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안 바꿔줘요. 새 차 얼마인가요? 수리비 얼마인가요? 5,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아직 수리비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새 차로 바꿔주진 않고 고쳐만 줍니다. 근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시세 하락손해, 경락손해로 줄 겁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차 망가진 건데 속이 상해갖고 몸 아픈 것도 긴장되고 그래서 몰라요. 근데 보통 그 다음날부터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아파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대요. 새 차 받아서 오다가 이거 짜증나는데 이거 20% 수리비가 차값이 20%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5,300만 원이니까 1,060만 원 돼야 돼. 1,060만 원 넘어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보험사 기준에, 약관 기준에 안 맞으면 수리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7,800이면 안 돼요. 5,300만 원짜리는 그것의 20%. 지금 4시간 됐으니까 5,300만 원 그대로겠죠? 그럼 그것에 20%면 1,060만 원보다 더 높아야 돼, 수리비가.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참나. 아이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험 약관에는 안 되더라도 여하튼 간에 새 차가 사고 났으니까 차값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방법 없나요? 저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감정해야 되는데 감정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300만 원 들어서 300만 원어치가 인정될지 안 될지 불투명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그 기준에 벗어나면 소송에서 인정받는 것은 소송 실익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요 2차 폐차할 때까지 2차 처분할 때까지 다시는 사고 안 난다. 모든 나쁜 경우에서를 액땜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택시가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아하, 이 불박차는 앞에 사고 난 걸 목격하고 멈춘 건가요? 택시, 사람 쓰러져 있고 옆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택시가 뒤에 있네? 이 차인가? 이거 택시예요? 이것도 택시가 있는데 앞에 차량 문제인가요?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뭔가요? 앞에도 택시네요. 네네. 저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네, 멈춰요. 당연히 멈춰야 되죠? 그런데 빵빵? 나보고 빨리 가래요. 가면 어떻게 해? 보행자 있는데. 이거 보행자 있잖아요. 사람 있는데 이런 네. 아이코. 에이 참나. 나한테 빵빵 해놓고 여기 중앙선호시 역주행에서 이런 저 학생들 아이고. 이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런
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언제 건널지도 모르니까 일단 멈춰야지. 보행자 있을 때 멈춰야 되고 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살펴야 되고 근데 뒤에서 택시가 빵빵 그래서 내가 빵빵해서 알았어. 그런데 보행자 건너요. 난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래서 보행자들이 인사하고 가는데 뒤에서 택시가 완전히 역주행으로 지나가다가 저 피해자분들 아직 어린 학생 같았는데요.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시 사고에 포함되는 당연하죠. 만약에 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났으면은 그럼 부딪히는 충격되는 지점이 횡단보도 벗어났으면 안 돼요. 근데 횡단보도로 오네요. 횡단보도로 안으로 오네요. 안으로. 자, 안으로. 인사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 났네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 두 번째,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까요? 횡단보도에 밑에 중앙선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한 거예요, 저거. 그런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선 침범에서 반대 차로의 통행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 반대쪽에서 오는 보행자, 반대쪽에 있는 그럴 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쪽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제 처벌받아야 되죠.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 택시의 100% 아니야. 500% 잘못이죠. 아이고 저 학생 그렇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합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앞에 차 지나가고요. 불박차 그 뒤에 좀 간격이 좀 좁아 보이죠? 고속도로에서 앞차랑 간격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뭔데? 타이어. 저 앞에 가던 차가요. 앞에 가던 저기 산타페래요. 산타페가 타이어를 보고 타이어 가운데로 싹 지나갔어요. 아이고. 요 차. 경찰이 나중에 요 차가 타이어가 터져갖고 저 서 있는 거를 확인했대요. 요 차가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네, 물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박차 차종이 뭔지를 알더니 그거 내 타이어인지 아닌지 증명해 그런데요. 도대체 불박차가 어떤 차길래? 여러분들 우선 불박차가 어떤 차인지 그건 빼고서요. 자, 투표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차가 트럭이 펑크 나서 내 타이어가 파스나갖고 그거 이제 경찰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위치도 저게 맞는 것 같죠? 근데 내 타이어인지 아닌지 증명해 그런데요. 근데 그 타이어 지금 다 치웠대요. 요 사고 나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그거 다 치웠대요. 그게 그 흔적은 없어요. 그거 주워다가 딱 보면 네 타이어 맞잖아. 이게 딱 끼면 이렇게 딱 맞추는데 이건 벌써 치운 상태래요. 어떻습니까? 정황으로 저 트럭이 맞는데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된다. 앞에 지나간 산타페도 그걸 밟진 않았어요. 그 사이로 쏙 지나간데 톡 튀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산타페도 일부 책임져야 된다. 트럭의 타이어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끝내야 된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뭘까요? 불박차. 처음에 다 해준다 그랬대. 트럭이 나중에 나 못해줘. 도대체 무슨 차길래?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100%라는 의견인데요. 네, 여러분들은 트럭의 타이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를 끝내야 된다는 의견도 12% 있습니다. 다행히 자차 보험 가입돼 있대요. 88%는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된다. 저 정도면 트럭이 책임져야 되겠죠. 저 상황에서 트럭이 타이어 언제 펑크 났느냐, 타이어가 언제 파손됐느냐. 그럼 저런 상황에서 뒤에서 차들이 시속 100km 쌩쌩 다니는데 그 타이어 쪽을 주스로 또 가야 될까요? 이거 법원에 가면 저 타이어 측에
저 타이어 저 트럭의 책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정도 정황이면. 민사는요 100% 확실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론의 전 취지로 봐서 이 정도면 저 트럭이 책임이다라고 그러면은 판사가 생각할 때 판사가 아니에요 트럭이 서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타이어 조각이 있었고 그리고 불박차 지나다가 사고 났고 그럼 트럭이지. 너 말고는 없잖아. 네,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박차도 불박차 과실은 이 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이 차는 잘못 없겠죠. 가는데 뭐가 있으면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휘청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가운데로 피해서 간다고 간 거죠. 네, 또 옆에 트럭도 오고 있잖아요. 저 카캐리어. 저 카캐리어도 있는데 저를 피할 수도 없고요. 저게 뭐야 이거 피했는데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좀 충분히 100m 찍혔으면 저 튀는 거 보고 나도 옆으로 피해가든가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앞차랑 좀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여기서 가까우니까 휘청할 때 그때 부딪힌 거예요. 그 불박차의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마크가 뭘까요? 아세요? 여러분들. 뭘까요? 벤틀리예요? 벤틀리 얼마나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는 중고차 가격이 현재 2억 3천만 원이고요. 새 차는 옵션 포함해서 5억 9천이었답니다. 저거 타이어가 밑에 턱 때렸는데 부품값만 1억 900만 원 나왔대요. 이 차는 과연 무슨 차일까요? 벤틀리 뮬산 스피드라는 차였답니다. 일단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저 트럭 보험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 꼭 좀 알려주세요.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큰 트럭이에요. 25톤 트럭입니다. 제 머리 뒤에 버스가 있는데요. 저 버스랑 사고 납니다. 저 버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쭉 가고 있는데 그런데 버스가 1차로에 있었어요. 1차로에 있던 버스가 2차로로 오더니 비상등 킵니다. 그러더니 나는 쭉 가는데 앞차랑 앉아 이거 뭐야 여기서 버스가 오른쪽 나가야 되는데 늦었다 들어오면서 바로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이거 이 수리비 엄청 많이 나왔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버스 측에서는요, 처음에는 잘못했다 그러더니 나중에 왜 앞차를 들이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했대요. 6대4, 7대3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차로 변경 중 사고는 원래 7대3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이렇게 큰 차가 버스가 여기서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 차로 변경하나 보다 1차로 막혀서 그런데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좀 더 먼저 이때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갈 줄 알았죠. 앞에 비어 있으니까. 근데 이때 불과 한 20m는 더 되겠군요. 여기 차선이 좀 짧은데요? 30m가 여기도 차선이 일반 고속도로하고 좀 달라요. 좀 짧아요. 한 30여 m 될까요? 얼마 만에 사고 날까요? 하나, 둘, 셋. 이 사고 어떻습니까? 참 이게 버스 쪽에서요 7대3, 6대4 아니면은 수리비 안 될 거야. 그래서 내 돈 내고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대 빵입니까? 트럭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버스 쪽에서는 7대3, 6대4를 주장합니다. 과연 트럭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속 한 80에서 대형 트럭은 한 80에서 90 정도로 가죠. 한 80 정도 짐을 가도 싫고 25톤. 100대 빵. 그렇죠. 100대 빵이죠. 당연히 100대 빵이죠. 저를 어떻게 피해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작년 봄에. 이거 한 분은 트럭도 잘못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이거 100대 빵이죠. 100대 빵.
이거 곧바로 내가 고치고 내가 곧바로 소송 갔어요. 저러고 분심이 가면 망할 수 있습니다. 분심이 안 가고 바로 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했어요. 정책적인 판결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되죠. 예. 그래서 기본 수임료 받고 소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기본 수임료 330만 원에 부가세 합쳐서 이번 사고 그러니까 수리비가 한 4천여만 원 들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 차이가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수임료는 되는 거죠. 갑시다. 예, 소송합시다. 소송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주지방법원 11월 30일 날 변론 종결되고요. 12월 21일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 4,300만 원 그리고 이자 줘라.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럼 95대 5인가? 소송 비용도 한 400여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상대로부터. 4,6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4,300만 원 인정됐네요. 자, 여기서 저 차가 쑥 들어왔다. 그런데 저 버스는 50%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데 저거 어떻게 피하느냐? 갑자기 그런 거 어떻게 피해? 저렇게 갑자기 그런 걸 어떻게 피해? 못 피해. 그래서 100대 빵이야. 100대 빵. 전적으로 버스의 잘못이다. 100대 빵! 근데 왜 95대 5죠? 수리비용이 3,400만 원인데 부가세도 같이 청구했는데요. 부가세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부가세가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100% 이직이지 못하고 판사가 5%는 우리가 부담하고 95%는 상대가 부담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휴차료예요. 휴차료. 저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휴차료가 23.4톤이군요. 예, 우리 차가요. 15톤 이하는 하루에 11만 3천 원. 톤당 4,800원. 그렇게 계산하면은 하루에 15만 3천 원. 요 계산하는 방법 이제 아셨겠죠? 15톤 이하는 보험개발원에서 11만 3천 원이다. 톤당 약 5천 원 플러스 한다. 예, 그래서 요 차에 하루 15만 3천 원 정도다. 근데 처음에는 예상 수리 기간이 15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9일만 인정할 거야. 그리고 휴차료 30일이 최고 한도야. 보험약관에 의뢰돼 있어. 더 이상 못 줘.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건 예상이었지. 막상 뜯어보면 다르잖아. 그리고 또 부품이 늦게 들어오고 또 판금 도장, 부품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수리가 지연됐어. 그걸 갖다가 내가 잘못했어? 나 잘못 아니잖아. 그래서 그리고 보험약관은 그냥 보험사 기준일 뿐이지 법원에 그걸 갖다 주장하지 마. 우리는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55일치 다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비용 일반 자동차 25일, 실제로 수리하는 시간이 160시간 넘었으면 30일까지, 사업용 자동차는 30일 한도. 그건 보험 약관일 뿐입니다. 약관은 약관일 뿐 법원에게 대들지 마라. 실제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공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근데 과실 비율 다툼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작업을 하는 그냥 세워놨다. 그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4,300만 원 판결을 잘 썼어요. 김성식 판사시네요. 청주지방법원에.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법원까지 가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 휴차료 보험 약관 기준, 그건 약관 기준일 뿐입니다. 알았어, 나 그것만 받을게. 그런 걸로 끝이에요. 소송하면은 실제 수리에 필요했던 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과 휴차 손해 다 인정해 줍니다. 후박 차량은 목격 차량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곳 제한 속도가 50이네요. 50. 제한 속도 50. 저 앞에 황색 전면 신호. 오! 사고 났어요. 와우! 다시. 내리막을 달리는 차량 사고 납니다. 여기서.
좀 더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멀어서요. 차가 뒤집혀졌네요. 이야. 양쪽 다 황색 전멸이랍니다. 양쪽 다 황색. 근데 이쪽 차가 좁은 길이래요. 이 차가 넓은 길이고요. 그래서 좁은 길 대 넓은 길. 그래서 뒤집어진 차 가해 차량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편도 2차로? 그리고 왕복 4차로. 하여튼 저 뒤집어진 차가 좁은 길이 이쪽이 넓은 길이래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오는 걸 보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가 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 절반 좀 왔는데 그 차가 빨리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사고 당했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안 찍혔대요. 지금 복구를 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분명히 섰다 출발했어요. 저희가 지금 분명히 섰다가 좌우에 보니까 차가 없어서 그래서 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는데 빨리 와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차가 빠르게 달려서 들이받았어요. 근데 상대도 블랙박스 없다 그러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CCTV는 없나요? 변호사님, 주변을 다 뒤져봤는데 CCTV가 없어요. 많이 답답합니다. 블랙박스, 불박차, 이거 뒤집어진 차, 블랙박스 복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질문자는 일시정지했다가 좌우측에 차가 없어서 교차로 진입했는데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보여서 사고 나겠다 싶어서 빨리 통과하려다 일어난 사고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정확히 잘 짚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차의 EDR이나 ACU에서 속도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차했다가 출발해서 제가 반쯤 지난 다음에 악셀 밟은 거 증명이 될까요? 그것은 증명은 안 되죠. 다만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속도가 빠르게 나왔다 그러면 EDR은 사고 나기 5초 전이 나오잖아요. 속도가 엄청 빨랐으면 그럼 그것은 불박스한테 유리한 거죠. 그 상대차가 빨랐다 하더라도 불박스 섰다가 출발했다는 거, 좌우를 살피고 선진했다는 거, 그것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볼 수 없어요. 여하튼 간에 상대차 과속으로 밝혀지면은 일단 유리하게 나는 내가 먼저 선진한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예, 사고 난 지점에서 거꾸로 시속 몇 킬로를 하면은 저기 교차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쯤에 있었고 불박차는 어디쯤에 뒤집어진 차가 어디쯤에 있었다. 그거는 이제 추정은 가능하겠죠. 근데 CCTV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님, 상대 차량 속도가 78, 79로 나왔답니다. 50도로에서요. 저희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반대편 언덕에 있는 사업장에 CCTV를 확보해서 반대편이 어딜까요? 이쪽 어딜까요? 이쪽 어딜까요? 뭐 어딘가 이쪽인지 저 뒤쪽인지 어딘가 CCTV가 확보됐다네요. CCTV가 엄청 중요해요. 수소문 끝에 CCTV를 확보해서 뒤집혔습니다. 다행이네요. 경찰의 상대는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왜냐면 50도로에서 78, 79면은 20km 초과했잖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는데 서행이 아니라 오히려 냅다 밟았으니까 그러면은 약 이제 80에 가까운 거죠. 80이면은 얼마인가요? 80이면은 1초 22m입니다.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사고 나기. 자, 여기서요. 지금 사고 나는 여기서부터 지금이 53초인데요. 그러면은 한 2초 전? 불박차의 속도까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불박차가 들어왔을 때 상대차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이제 그게 밝혀져야 그래야 경우에 따라서는 100대 빵도 될 수 있죠. 차가 없어서 선진입에서 들어갔는데 그 차가 저 뒤에 거진 한 100m 정도 있었는데 그 차가 쏜살같이 달렸다. 그러면 100대 빵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 78, 79 정도 나온 거 그것만으로도 선진입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불박차가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불박차가 아니고요. 저 뒤집어진 차. 예. 네, 선진입. 지금 안 보이는데. 예. 지금 언제 처음 보이나요? 네, 이미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일단 이 과속한 차가 가해 차량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100대 빵일지 아니면은 흰색 차에게도 한 20% 있다고 그럴지 그거는 제가 CCTV로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먼 거리에서 이미 진입하는 거 보고서도 쏜살같이 계속해서 달려갔다 그러면 100대 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블랙박스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두 차가 같이 나오는 CCTV가
경우에 따라서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CCTV 찾아보다가 없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분처럼 수소문해서 저 먼 곳에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수소문해. 요즘은요 방범용 CCTV뿐만이 아니라 주변 건물 또는 무슨 저 편의점 이런 데 CCTV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 쪽에 있는 CCTV에서도 촬영된 게 있으니까요. 그 주변, 그 사고 현장이 보이는 쪽에 있는 데는 수소문해서 CCTV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한 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만 보관한 데도 있어요. CCTV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엄청 복잡해요. 고양시에 있는 건데요. 스타필드 주차장에 거의 만차입니다. 근데 주차장에요. 여성 전용 구역이 있죠. 여성 전용. 핑크빛을 해놓은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성 전용 구역엔 남성 운전자는 갈 수 없다, 갈 수도 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성 전용 주차구역엔 남성은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 네, 갈 수 없다가 10%, 갈 수도 있다가 90%입니다. 제가 이걸 왜 투표해 봤을까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리 하나 있다. 뭐야? 여성 주차장인데? 될까 여기가? 무대인 거지 전용은 아니야. 또 아줌마 서 있는 거 아니야? 아줌마가 서 있어 비키라니까 안 된대요. 어쩌라고. 우리 또 이거 또 당하는 거야? 네. 미안하다 여자로서. 여기 차 오네요. 요게 요분의 남편이에요. 네. 여기 차 오네요. 비키라는데 안 비켜요. 아이고. 차가 먼저잖아요! 할머니랑 애기랑 오네요. 또 지랄이네. 요 차. 네, 저 차 들어올 거래요. 저 우리 차 왔어요. 차가 먼저잖아. 제가 먼저 왔잖아요. 사람이 먼저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물어보세요. 사람이라서 잡는 게 먼저지 차가 들어온 게 먼저지. 제가 왔을 때 얘기 없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빨리 차 빼세요. 사람 나오시고. 안 보이세요 지금? 죄송한데 이 여성 주차장이에요. 무대인 거지 전용이 아니에요. 운전자 누구신가요? 남자분 내리시잖아요. 애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잡은 거잖아. 사장님, 여기가 무슨 말이요? 아는데 여기가 우대인 건지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갖고 있었고 차가 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인터넷 안 보였어요? 이게 사람이 주차장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죄송한데요. 이것만 양해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애기도 있고 하니까 가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 좀 민폐예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올린다, 내가 진짜.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여성 전용의 남성이 됐을 때 거기에 뭐 처벌이 되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 없는 차가 주차하면 10만 원이죠. 근데 여성 주차구역은 처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방범상 후미진데 이런 데는 조금 위험하니까 잘 보이는 곳. 네, 그래서 이 여성을 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대지 전용은 아닙니다라는 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영상을 다 보기 전에
영상이 좀 여러 개라서요. 그걸 다 연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편집되기 전에 처음에 그 여성이 서서 안 된다고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금 이거 다 보기 전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성 주차장이 여성 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여성 전용이라 써 있죠. 써 있긴 그렇게 써 있어요. 저와 아이 엄마가 실갱이 하던 중에 나중에 아이랑 할머니가 나타났고요. 예, 처음에 저희 갔을 때는 아이 엄마 혼자 있었습니다. 거의 만석이었어요. 근데 만차예요, 만차. 주차장 입구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성 전용의 남성 운전차를 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데 남성이 왜 여성 전용에 주차하려고 했느냐? 안 좋은 댓글이 있을 듯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자도 주차해도 된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선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안 좋은 댓글 올라와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차를 타고 왔다가 거기다 차를 이렇게 대려니까 앞으로 못 들어. 뒤로 대야 되는데, 아이고 여보 당신이 좀 대. 근데 뒤에서 차들이 막 빵빵빵빵 하면은, 뒤에서 차들이 쭉 밀려 있으면은, 그러면 그래 내가 한 바퀴 돌아올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혹시. 그래서 여성이 운전했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뒤에 오는 차에게 양보해주기 위해 운전대를 남편에게 넘기고 아이와 엄마는 내려서 있고 남편이 한 바퀴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지요? 운전 당사자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도 나와요. 예,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거기에서 아빠한테 바꿨는지, 근데 그거는 이 영상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까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참 이 주차 관련해서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 위에 뭐가? 밤새 눈이 왔나? 근데 눈이 왔으면 소복히 쌓였어야 되는데 저 눈이 안 예쁜데? 이거 왜 이래? 왜 이랬을까요? 저 뒤쪽은 하얀 눈인데 여기는 안 예쁜, 색깔이 안 예뻐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있는데 이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불박차 가는데요. 저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차가 지나가니까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위에, 저거, 막 치고 오네요. 저 제설차. 저게 그냥 제설차가 아니라 염화 쿠션도 뿌리면서 저거 밀고 가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저게 밀어내갖고 밀더라도 옆에 차들 한테 좀 조심해야지. 아이고, 좀. 제설차 눈 내렸을 때 제설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그러나 밑에도 도로가 있을 때는 그쪽에 차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거 차 뽑은 지 2주밖에 안 됐대요. 근데 다행히 뭘 도색을 새로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 덴트 작업으로 그냥 마무리했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당연히 이 제설차가 책임져야죠. 예, 당연히. 야, 이것도 날벼락 중에 하나겠죠. 불박차는 광역버스입니다. 버스 전용차를 가고 있습니다. 밤 9시 조금 지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야? 번쩍번쩍 했는데도 뭐야? 와, 시커먼 옷을 입고 와, 아이고, 경찰차가 마침 옆에 있었네요. 뭐야 이거? 사고는 어쩌려고? 이런. 술 취해갖고 군자는 대로행위다? 야, 군자는 좁은 길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 정차로가 제일 넓잖아. 버스 정차로. 예. 여기 50도로인데요. 불박차 속도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막 이 껌껌한 여기 가로등도 있고 상가 불빛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요. 밝으니까 그래도 좀 미리 발견했지. 시커먼 옷을 입고 아스팔트 시커매요. 이 시커먼 데서 이거 와, 못 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야, 이거 뭐야. 만약에 못 보고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버스가 시속 50으로 달리다가 사망이죠. 이분은 이렇게요. 네, 버스를 이제 격일제로 10년 이상 운행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어서 보이지도 않았고요. 예, 저 꼼꼼해서 저 진짜 순간적으로 사고 날 수 있어요. 빵빵해도 비키지도 않아요. 만일 사고 났다면 누가 더 잘못입니까? 버스가 더 잘못입니까? 취객이 더 잘못입니까? 취객 100% 잘못입니까? 만약에 사고 났다면. 만약에 사고 났다면 어떨까요? 취객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취객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0%, 취객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0% 있는데요. 만일 취객이 여기 중앙분리대 여기 중앙분리 펜스 여기에 바짝 붙어서 가고 있고 이쪽에서 오는 버스 불빛이 딱 있고 그랬을 때 그러다 이 사람 가지고 쑥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 무죄 판결이 있었어요. 그것도 법원까지 가서 진짜 힘겹게 무죄 받았어요. 두 자녀를 혼자 키우시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변호사님 만약에 만약에 실형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진장 불안하게 하시다가 무죄 판결 받은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요. 또 가운데서 오는 차량 불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정도 미리 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요. 민사적으로 과실 비율은 50대 50이거나 불박차 60이거나 버스 60이거나 50대 50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법원에서는요. 참 이렇게 차도 보행자 또는 무단횡단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100대 빵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진짜 잘 안 보이는 경우, 거의 안 보이는 경우 또는 여기 좌회전 대기 중인 차가 있고 난 직진실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0대 빵 무죄 판결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죄 판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둘이나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블랙박스는 저게 검은데 저렇게 돼서 잘 안 보이지만은 이거보다 잘 보였을 거야 그러면서요. 이거는요. 무죄 어려워요. 자, 이분들 술 드시고 왜 일리 가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고 당했으면 본인도 또 저 가족들도 슬픔. 그러나 버스 운전자 이분은 또 남의 인생 망칠 수 있어요. 제발 술 드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고가 만약에 사고 나서 사망 사고였으면은 무죄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십시오. 유죄면은 형사비가 필요하죠. 형사비가 예전에 가입한 거는 형사비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나서 합의가 거의 안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돼야 겨우 합의가 돼요. 운전자 보험 없어도 돈 빌려와.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겨우겨우 사정해갖고 9천만 원에 합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지금은 운전자 보험이 2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지금 2억짜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2만 원이에요. 2만 원. 범칙금 2만 원이에요. 아까 그 술에 취해 걸어간 사람들이요. 범칙금 2만 원인가 3만 원. 무단횡단자, 차도보행자는요. 2만 원, 비싼 게 3만 원이에요. 위험한 곳에서는 3만 원. 여기 위험한 데인데 빨간불 무단횡단이라든가 6조 바로 밑에 무단 그런 경우 3만 원이고 이거 2만 원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보행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솜방망이고요. 차도 보행자, 무단횡단자. 운전자는 만약에 사고 나면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참 이게 좀 언밸런스죠. 그래서 무단횡단자들도 진짜 어떤 분께서 벌금 100만 원. 근데 벌금 100만 원은 없고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그래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 무단횡단자는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요? 한 10만 원 정도 하면 술 한 번 먹고 무단횡단 하다가 차도 보행하다 10만 원 그러면은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가 잘못됐잖아. 무슨 상황일까요? 짧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가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잘못됐잖아. 가세요. 그런데 네. 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다가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려다 다시 되돌아오죠. 예, 지금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려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 조차 때문에. 네, 조차가 가까이서 되돌아왔어요. 근데 조차가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가다가 옆에 차를 세우네요. 그리고 네, 저 왼쪽 차예요. 왼쪽 차가 내 앞으로 들어와요. 녹색 신호인데 안 가고 여기 가네. 녹색 신호 가네. 내 앞에 딱 해서 가다가 예, 여기서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고 아까 끼어들어서 그때 위험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비 되는 거를 예, 동승자가 조수석에서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시비하는 걸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차에서 내렸죠. 차에서 내려서 뭐 그냥 가세요. 네가 잘못했잖아. 예, 동승자가 그 시비하는 걸 스마트폰 찍었더니 운전 창문이 열리지 거기로 주먹을 뻑 해갖고 카메라 찍는 사람 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동승자가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때리니까 지금 예, 밀고 간 겁니다. 왜 그러냐고.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한 대 치네. 어이구. 네, 동승자.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차에서 뭔가 끄네요. 뭘까요? 차에서. 저 뭐야? 찌릿찌릿. 저 뭐야? 예. 뭘 꺼냈냐면요. 전기 충격기. 3단봉 전기 충격기. 그걸로 찌릿. 그냥 순간적으로. 예. 눈. 또 세 군데인가? 지금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어딘가. 이분이 충격당한 곳이 갑자기 3단봉으로 생긴 전기 충격기로 얼굴 한 번, 귀 뒤에 한 번, 가슴 한 번 전기 충격을 했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손목을 잡고 그 전기 충격을 뺏어서 멀리 치우고 그리고 경찰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 혼자 힘들어서 누가 도와줬어요. 옆에요. 이거 보세요. 일단 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이걸 누가 다 찍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탄 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저렇게 해갖고 결국은 경찰한테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고요. 우선 생각하는 게 보복운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본격했어야 되는데 차를 세우고 차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 먼저 와서 시비 걸다가 그 동승자 때린 거 이거 폭행이죠. 운전자를 때린 게 아니니까 운전자 폭행은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말리는 사람도 퍽 때렸죠. 그다음에 그거 거기까지는 폭행이고 진단서 있으면 상해.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위험한 물건 전기 충격기 그걸로 이거는 그래서 진단서 제출했어요.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죄. 그냥 주먹을 때려 다치게 한 거하고요. 위험한 물건 다치게 한 것은 처벌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 잠깐 옆에 끼어들려고 그랬을 때 그 놀라고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될까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집행유예입니다. 잘해야.
여기 또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또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이렇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도와서 제압을 합니다. 아니 근데 차에다 왜 그런 걸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또 공격할 때 호신용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니 남한테 공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참.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기욤 그리고 럭키. 자 인사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기욤 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이 한문철 TV 라방에 초대 주셔서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녁 맛있는 거 사주세요. 럭키도 뭐 이렇게 유튜브 있죠. 네네. 저 354라고 숫자 354. 그럼 무슨 저랑 뜻이에요? 365일에 354일 일하는 외국인. 저 알베르토 그리고 다니엘 세 명에서. 365일 중에서 354일을 일한다고? 네네네네. 그럼 11일은 잠깐 이제 저희 고향에 갔다 오는 시간? 빨간 날. 쉬어야죠. 빨간 날이 왜 11개보다 많은데? 사실 뜻이 그게 아닌데 변호사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는 사무사가 인도 튀김 만두가 있거든요. 겉은 약간 부드럽고 안에는 여러 가지 양념이 있고 인도 양념도 있고 이태리 양념도 있고 독일 양념도 있고 가끔씩 캐나다 양념도 우리가 들이댑니다. 그래요? 네, 사무사. 두 분은 친해요? 아주 친해요. 저는 안 친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저 식당 하잖아요. 럭키 형도 식당 하는데 럭키 형 자기 식당보다 우리 식당 좀 좋아요. 불 제일 싫어하는 박사는 거. 버스입니다. 버스가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녹색 신의 정상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저기서 차가 오네요. 엄청 와 지나가는 버스 때렸어요. 때렸어요? 부딪혔어. 딱. 그래서 버스가 이제 세울 거예요. 예, 조차요, 조차. 조차도 세워. 맞죠. 그래놓고 가요? 오히려 씩씩거려.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스가 내실을 잘 가는데 우회전차가 그렇게 2차로로 가야 되는데 1차로까지 들어가서 날 때렸어. 그냥 버스를 세웁니다. 버스를 세우고 이제 버스 기사분이 내리실 거예요. 저 앞차도 앞에서도 내려요. 예, 앞에도 내리고 내려갔고 뭐 하는 거예요? 내리더니 섞는 거 아니겠죠? 얼마 후 얼마 후. 전화를 하네. 예. 이제 요 앞에가 버스 기사분이에요. 예. 네. 근데 요 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탔어요. 그 전화하신 분이 버스 운전기사예요. 앞에 계신 분이 버스 기사분이 아니 내 잘못 없으니까. 저쪽 요 차 술 냄새가 많이 나더래. 그럼 주방하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제. 저 차가 그래서 경찰 불렀어. 근데 뒤로 가는데 빠지려고 하나 봐요? 저러다가 어떻게 해? 좀 바퀴가 왼쪽 지금 도망가려고 하네. 내가 못 가게 하는데 야야야야야야. 이런 아저씨 비키세요. 거기서 절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저 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셨어. 다시 일어나. 피해야죠. 또. 저 차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미쳤어. 저 완전 밀려고. 저 완전 또라이네. 뭐 하는 거야? 줘봐. 또.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네가 내 차 들이받아 놓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위험해. 우리 경찰신 가면서 지금 야, 저거 제 정신이 아니네. 줘봐. 또. 와. 그다음에 와. 진짜. 아니 근데 머스기도 되게 용감하다고 위험한데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기사님이. 아니 저럴 줄 몰랐지. 응? 우와. 앞에서 이제 그만두나요? 기사님 조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저 자운전 기사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자, 어떻게? 또 그러네? 이런. 뭐 하는 경찰 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경찰 오고 있나? 경찰 오고 있나? 있나요? 아니야. 경찰 아직 안 와. 경찰 안 오고. 이런. 야! 와, 저거. 넘어졌다. 와, 저거는 진짜. 이번엔 진짜 올라갈 것 같은데? 뭐야? 응. 와. 뭐야? 어디 있어요? 딱. 이야, 사람.
와 사람 죽이려고 하네 이거. 이건 살인자네 진짜. 와 근데 기사님이 진짜. 와. 저렇게 도망갔답니다. 예, 저렇게 도망갔대요. 오 마이 갓. 자 보겠습니다. 와. 살인 미수가 맞는지, 구속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결국 도망갔나요? 술 냄새는 많이 났는데 도망갔으니까 측정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경찰은 얼마 만에 도착했나요? 가해자를 찾았나요? 몇 주 진단인가요? 네, 결국 도망갔고요. 네, 경찰이 신고된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릅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21일 날 사고 났는데 22일 오후에 가해자가 자기 차, 버스 들이받았으니까 자기 차 수리하려고 공업소 갔다가 경찰서 연락받고 출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하루 지났잖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술 다, 축제도 안 나오지. 네.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직까지 진단을 떼지 않았습니다. 네. 자, 며느님께서 이제 제보하셨네요. 네. 몇 주 진단인가요? 정형외과 입원 중이신데요. 아직까지 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허리 통증이시면서 몇 번을 뒤받쳐, 뭐 허리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갖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계십니다. 이 뼈에 이상이 없으면 보통 3주 진단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도 다행이다. 버스 승용차, 버스는 뒷바퀴 부분, 승용차는 운전석 앞범퍼 쪽 휀다 쪽으로 붙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JTBC 한 분리에서 방송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전치 3주 맞네. 그죠? 내 얘기가 맞죠? 경찰에서는 특수상해죄라고 그럽니다. 네. 즉 살인 미수는 아니고 네. 이건 본인이나 이 며느님은 저거 살인 미수 아니냐. 네. 근데 위험한 물건 자동차로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특수상해죄. 제가 11회 10회 방송 예정입니다. 근데 안 나왔네요. 예, 다른 거 한다고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철 TV에 먼저 소개하고 한블레 아이템 후보로는 계속 남겨두려고 합니다. 아버님 몸 상태는 좀 좋아지셨는지요? 어제 제가 여기까지 질문했었는데요. 또 결국 밝혀지지는 못했죠. 네. 아직도 불구속 상태인가요? 이런 사람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시켜야 옳은데요. 여기까지 내가 어제 올렸는데 네. 답은 아직 없죠? 예. 이거 지금 이 사람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저 구속시키는 게 맞죠? 맞죠? 당연하죠. 바로 구속시켜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술 먹고 걸리면은 뭐 당연히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술 먹고서 사람을 저렇게 치면은 그거는 온 세상 가도 그거는 범죄예요, 진짜는. 그 예. 사람 안 되죠. 그거는 완전히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우리 원희사는 또 이런 방송 보면 또 더 그렇지. 우리 딸내미 생각나갖고 딸내미 진짜 크게 다쳤어. 네. 큰일 날 뻔했거든. 네네네. 근데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 인도 위로 돌진해갖고 거기 싱싱이 타고 가는 딸내미 빵 해갖고서 진짜 자칫 못했으면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될 뻔했는데 근데 정말 운 좋게 지금은 이제 잘 크고 있어. 근데 그게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있잖아. 이거 인도처럼 생긴 데 있잖아. 네네네. 근데 그게 시청 그 시청이나 구청에 설치한 그 보도블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 돌진했는데 네. 오히려 인도보다 더 안전한 아파트 그 단지 내 거기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처벌 안 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지, 그지?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그때 생각난 것 같아. 이걸 갖다 구속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네. 저는 잡아야 돼요. 진짜 아니, 경찰이 출석했대잖아. 근데 구속을 안 시키면 되겠어? 저런 구속시켜야지. 지금 카메라 보면은 차가 10번 넘게 쳤어요, 사람을. 네. 그거를 진짜 한 번 치고 사람을 치는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은 길거리에 도로에 넣으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은 일단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구속은 안 되더라도 저런 사람은 절대 합의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살리면 될까, 이 정도면? 특수상해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거 특수상해죄가 1년에서부터 10년 사이예요. 그게 최소한 1년이야.
최소한 1년이요? 합의 안 해주면 최소한 1년. 저 1년 갖고 되겠어? 저 가족들이 그 본인과 저 시아버님과 가족들이 그 받은 그 슬픔, 분노. 이거 한 2, 3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심에서 그 정도 되고 네. 항소심 가면은 이제 잘못했습니다. 싹싹 뒤로갖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집행유예 되더라도 네. 하여튼 최대한의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택시입니다. 네, 60대 개인 택시세요. 가겠습니다. 빨리 가. 파란불 켜줄 거야. 켜졌어요. 요 사람들 아직 여기 사람들. 여기. 예, 지금 두 사람. 빵. 예. 빵. 예, 지금 빵 왜 했을까요? 지금 빵을 왜 했을까요, 여기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저 사람 안 가요. 얼라? 빵. 이 빵은요, 여기 내가 2차로에 있잖아요. 3차로에서 이 오토바이 지나가고 다른 차가 오다가 혹시 사고 날까봐 이 녹색으로, 예. 이 녹색이니까 저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쑥 지나가다가 이 사람 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해 주려고 빵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요. 얼라? 왜 안 가? 좋은 의도로. 그런데 왜? 신호 지나갔지? 다칠까봐 그래. 왜 깜빡거려, 시댁이야, 너가. 아, 미안해요. 그럼 왜 씨발 지랄이야, 병신 새끼야. 무슨이 지랄하고 있어, 내가 지랄한 게 병신 같은 새끼야. 알아봐, 비켜야 돼. 대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알았어요? 뒤에는 승객이 타고 있어요. 젊은 남자 승객이 타고 있어요. 알았어, 자, 댈게요. 손을. 새벽 3시 44분. 저 일행이 말리네요. 저 사람 이제 한 40살 정도 됐을까 말았을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어깨 수술하셨대요. 예. 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택시가 2차로에 있으니까 나는 못 가지만은 3차로에서 쭉 오다가 딱 지나가다 사고 날까봐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가볍게 아주 크게 울린 것도 아니잖아요. 크락션 한 번 울린 것이 이런 일을 겪게 하네요. 승객 또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신고까지 해주시고 지구대까지 동행해서 1시간 동안 기다려주면서 제 편을 들어준 젊은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예, 승객들이 보통 그냥 자기는 그냥 저 그냥 갈게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에 신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목격한 그대로 다 진술도 해주시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가 봅니다. 이게 단순 폭력일까요? 아니면 운전자 폭행일까요? 이거 운전자 폭행이죠. 운전자는 이렇게 잡아 끌고 이렇게 하면요, 예,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운행 중인 운전자, 또 정차 중인 운전자, 지금 차가 움직이는데 끌고 가잖아요.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저게 바로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 폭행 협박은 상처가 없으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근데 상처가 있으면 3년 이상이에요. 예전에 제주도 빨간모자 카니발 폭행, 생수병 폭행 사건, 그 기억하시죠? 그 생수병으로 그 폭행하고 그 애들이 뒤에 있었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찍는데 그 카메라 뺏어 확 던져버리고 그 사건 1심에서 1년 6월 선고됐었잖아요. 그때 법정 구속 됐었던가? 네. 그게 99년도인가? 아니, 2019년도인가? 2019년도 8월에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술 취해갖고 저러는 저분이요. 저분도 실형 송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주도 그 사건도요. 그때 2주 진단이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애들이 트라우마가 심하대요. 어린 애들이. 이분은요. 이분 두 따님이 이 영상을 보고 아빠 일 안 하면 안 돼?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아빠 일 안 하면 안 돼? 근데 아빠는 일해야 돼요. 이 트라우마. 이 아픈 가슴. 저 취객이요. 이게 뭐 술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비슷해도 저러면 안 되는데요. 자기보다 20살 이상 많은 저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저 취객이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한 40 됐을까요? 그러시네요. 용서받지 못하면 징역 1년 6월에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딸을 열심히 키우시고 지금도 또 천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저분 빨리 가슴의 상처 쓸어내리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갑니다. 오토바이 가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멈출 거예요. 왜 멈출까요? 자, 오토바이 가다가 왜 멈추는지 보시겠습니다. 왜 멈추지? 아, 건너편에 몸이 불편하신 연세드신 아저씨가 저 어르신이 아이고 몸도 불편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저 거꾸로 오고 있네요. 아이고 그리고 뒤에 차들이 못 가고 있고 아이고 어르신 위험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좀 다치세요. 예, 아이고 천천히. 네. 아이고. 네.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러실까요? 예.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불박차 운전자분들요. 여기서는 우리 아기 꿀꿀꿀꿀 이게 나오는데요. 네, 아마 어린이가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출발해서 가시네요. 예. 아주 훈훈한 모습을 봤습니다. 라면서 이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라이더분 본인도 배달이 바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탁 세우시고, 예, 그리고 오토바이를 저쪽 치워놓지. 아니, 그러면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할아버지 못 건너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분한테 뒤에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고 내려서 천천히 해서 불박차가 비상등 켜주고 있어서 옆에 차들도 다들 멈춰주고요. 아, 저 라이더분요. 오토바이 번호판 오픈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0703인가요? 그 위에 조그만 글씨는 안 보여요. 0703 저 오토바이 라이더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